저는 남편과 함께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서 작은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죠.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그마저도 단골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한의원을 했었어요. 하지만 폐 질환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신경통까지 생겨서 밤마다 신음하며 잠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카페 수입은 고작 월세도 못 댔으니까요. 그날도 남편이 기침을 하며 뒷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여기 좀 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놀란 듯 하면서도 신기해하는 톤이었죠. 급하게 뛰어나가니 남편이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게 뭐야?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물고기였습니다. 잉어 같은데 색깔이 이상하네. 정말 이상했어요. 온몸이 하얗게 빛나는 잉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죽어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움직임이 느렸고 가끔 물 위로 배를 보이며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불쌍하네. 연못물도 더러운데. 재개발 때문에 이 연못도 곧 메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공사 차량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때 마침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여든이 넘은 분인데 이 동네 토박이셨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연못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라, 이게 뭐야? 잉어 같은데요. 색깔이 희한하죠? 할아버지는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흰 잉어네. 흰 잉어가 특별한 건가요? 특별하긴.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몸에 좋다고 했어. 특히 술에 담가 먹으면 폐와 혈에 좋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흰 잉어는 천년 묵은 영물이라고.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아픈 사람이 먹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지.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표정을 보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설마 그걸 잡을 생각은 아니지? 글쎄, 어차피 연못도 메워질 텐데. 그냥 두면 죽잖아. 박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어차피 공사하면 다 죽어. 차라리 남편은 결국 그 잉어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잡혔어요. 정말 죽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은 큰 술독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한약 우릴 때 쓰던 거였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해봐야지 뭐. 어차피 지금도 죽어가는 판인데. 남편은 흰 잉어를 술독에 넣고 소주를 부었습니다. 잉어는 처음엔 조금 움직이더니 금세 조용해졌어요. 며칠 있다가 마셔보자. 그렇게 우리 집에 흰 잉어 술이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단순한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주일 후 남편이 처음으로 그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잔에 한 모금만 떠서 마셨어요.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비릿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참고 마셔봐.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기침이었습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기침이 줄어들었어요.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오늘 기침 안 했네?
응? 아, 그러게. 신기하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헉헉대지 않았어요. 신경통도 많이 나아졌죠. 여보, 정말 그 술 때문인 것 같아. 남편은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카페 운영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손님 응대도 밝아졌고 메뉴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죠.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단골 손님들도 남편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특히 신기해 하셨어요. 진짜 흰잉어 효과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남편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숨도 편하고 기침도 안 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 벽에 이상한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디서 물이 새나? 남편과 함께 살펴봐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도 멀쩡하고 수도관도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물자국이 매일 다른 곳에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벽에, 내일은 바닥에, 모레는 천장에. 이상하네. 뭔가 스며드는 것 같아. 수도관 고장도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딘가에서 물이 샜어요. 수리업체를 부르면 금방 고쳐지는데 며칠 후면 또 다른 곳이 터졌죠. 사장님, 또 수도관이에요? 네, 정말 죄송해요. 요즘 자꾸 이러네요. 손님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밤에 들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보, 들려? 뭐가? 울음소리 같은데. 남편은 못 듣는다고 했어요. 저만 들리는 것 같았죠. 처음엔 바람소리나 동네 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이 목소리 같았어요. 흐음, 흐음. 매일 밤 12시쯤 되면 들렸습니다. 30분 정도 계속되다가 갑자기 끊어졌죠. 남편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여보가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카페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아예 기침을 안 했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쳤죠. 여보, 정말 기적이야. 이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함께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특히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가끔 뭔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12~13살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긴 생머리였죠. 소녀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내 몸을 돌려줘. 내 몸을 돌려달라고. 목소리가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애절했어요. 누구야? 뭘 돌려달라는 거야? 제가 물어봐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울면서 같은 말만 반복했죠.
내 몸을 돌려줘.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꾸게 되었어요. 나중엔 거의 매일 밤 그 소녀가 나타났죠. 여보, 요즘 꿈자리가 사나워. 왜? 무슨 꿈 꿔?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야. 요즘 카페 일도 바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하지만 문제는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피부였습니다. 남편의 피부가 이상하게 축축해졌어요.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촉촉했죠. 여보, 피부가 왜 이래? 응? 뭐가? 만져봐. 너무 축축해. 남편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크네. 왜 이럴까? 처음엔 습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어컨을 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의 눈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거예요. 정말 물고기 눈처럼 빛났습니다. 여보, 눈이 빛나? 뭔 소리야? 정말이야. 불 끄고 봐봐. 불을 끄니 남편 눈이 노랗게 빛나는 게 보였어요. 마치 야행성 동물처럼 말이죠. 남편은 처음엔 놀랐지만 금세 신기해했습니다. 와, 정말 빛나네. 이것도 그 술 효과인가? 여보,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왜? 몸도 좋아지고 이런 신기한 일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급하게 들어가니 남편이 욕조에서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여보, 뭐해? 남편이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여보가 왜? 지금 얼마나 물속에 있었어? 글쎄, 10분? 15분? 보통 사람은 1분도 못 참는데 15분을 참았다는 거였어요. 숨 안 찼어? 전혀. 오히려 시원해. 남편은 신기해했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여보, 병원 가보자. 왜?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신기한 일도 생기는데. 이상해. 사람이 물속에서 15분을 어떻게 버텨? 하지만 남편은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그 소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해 보였어요. 빨리 돌려줘. 빨리 내 몸을 돌려달라고. 대체 뭘 돌려달라는 거야? 소녀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술독. 술독을 깨뜨려. 술독? 그때 깨달았어요. 그 소녀가 말하는 건 흰 잉어 술독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술독이 있는 곳으로 가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냄새인지. 술독을 들여다보니 술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색깔이 탁해졌고 표면에 거품이 일고 있었죠. 이게 뭐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술독 주변에 물자국이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술독 주위를 빙빙 돌며 울었던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단골로 오시던 할아버지가 저희 카페 문을 두드리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침묵하셨죠. 그 잉어 말이요. 함부로 건드린 게 아니었소.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일제강점기 때였소. 우리 동네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요. 논밭은 바싹 말랐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했소.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13살짜리 소녀였소. 순이라는 아이였지요. 부모 없는 고아라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꿈에서 봤던 그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순이를 연못에 밀어 넣었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를 말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때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비가 내렸소. 사람들은 기뻐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죽고 나서 연못에 흰 잉어가 나타났소.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잉어가 순이의 혼이라는 걸 말이요. 저는 입이 바싹 말랐어요. 남편이 마신 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잉어를 술에 담갔다는 건 순이의 혼을 가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한이 얼마나 깊겠소.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카페 안이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관에서는 으스스한 소리가 났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눈은 완전히 물고기 눈처럼 변해 있었고 피부는 젖어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그 술 때문에 이상해지고 있어.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팔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어요. 뭐가 이상해? 나는 이제야 건강해졌다고. 남편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힘이 예전보다 훨씬 셌어요. 그 술 덕분에 폐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졌어. 왜 망치려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투도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서늘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젊은이, 그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였소. 순이의 혼이 담긴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그냥 잉어 술일 뿐이야. 남편은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카페 안 온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독을 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술독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술독 옆에는 망치가 있었어요. 저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하지 마. 그거 깨면 안 돼. 남편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망치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술독이 깨지는 순간 카페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어요. 하지만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끈적했어요. 술독에서 흰 잉어가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잉어는 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나타났어요. 흰옷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순이었습니다. 소녀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몸을 돌려줘.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순이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그 차가운 술 속에 갇혀 있었어. 이제 내 차례야. 순이가 손을 내밀자 남편이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안 돼. 저는 남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순이의 손에 이끌려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리는 순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간 남편과 순이는 곧장 연못으로 향했어요. 저는 뒤쫓아갔습니다. 여보, 저는 연못가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순이와 함께 연못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때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순이와 함께 연못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연못 위로 물거품이 몇 개 올라왔다가 금세 잠잠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야 순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스스로 나간 경우에는 경찰관의 말은 뻔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카페는 폐허가 됐습니다. 술독이 깨지면서 쏟아진 물 때문에 바닥은 엉망이 됐어요.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물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장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있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옷장에서 남편의 셔츠를 꺼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났거든요. 서랍에서는 남편이 쓰던 한의학 책들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술독을 깨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친정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가 있던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올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아픈 기억들만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친정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연못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왜 안 와? 꿈속에서 남편은 연못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못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소리치며 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또 그 꿈 꾸었니?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더 커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왜 다시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남편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온 것 같아서 말이에요. 다시 그 동네로 돌아왔을 때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재개발이 시작돼서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못만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연못 근처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연못에 가서 남편을 위한 제사를 지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연못가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음식도 차려놓고 술도 한 잔 따라 놓았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연못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연못물이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도 없는데 말이죠. 여보, 당신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물이 더 크게 움직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연못 어딘가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2년째 되던 해 제사를 지내던 중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못 한가운데서 노란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빛 같았어요.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빛은 잠깐 더 밝아졌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남편의 눈과 똑같은 노란 빛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딘가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남편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년 그날이 되면 연못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가끔 연못을 바라보면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순이일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욕심이 부른 일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을 되찾으려는 저의 욕심이 결국 남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순이도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을 테니까요. 이제 남편과 함께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로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못가에서 두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말이에요.